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요보한다. 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공단에서 그 대상자, 수급자에게 줍니다. 공단은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제공한 후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 교육한다. 등급을 받으면요. 보통 1, 2, 3, 4, 5등급 또는 인지지원 등급입니다. 5등급이나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인 경우가 많아요. 노인요양시설에서 대상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곳은 어디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노인요양시설은요. 우리가 아는 요양원이겠죠? 요양원에 엄마가 가셨어요. 대상자, 엄마에게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고 이 시설, 요양원에서는 어디다 그 비용을 청구할까요? 본인 부담금은 우리가 내요. 그런데 또 나라에서 20% 대주는 건 됩니다. 나머지 60에서 65%는요? 시설이니까 본인 부담금 20%니까 60%겠네요.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신청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돈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일단 본인 부담금 15에서 20% 내고요. 나라에서 20% 대주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에서 내주는 겁니다. 장기요양 유효기간은 최대 2년으로 2년 후에 다시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요거 암기법 알려드릴게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면서 95점 이상이라면 몇 등급이냐? 1등급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면 요 점수로만 암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걸어가고 있는데요. 앞에 있는 남자가 키가 엄청 크더라고요. 저 실례합니다. 키가 몇 cm 정도 되시죠? 그랬더니 그 남자가 저는 키가 195cm입니다. 이러더라고요. 1등급은요. 95점 이상입니다. 195, 키 195 이렇게 기억하세요. 발 사이즈는 어떻게 되세요? 발은 좀 작아요. 275mm예요. 이러더라고요. 2등급은요. 275, 75점 이상입니다. 농구공을 들고 있는 거예요. 농구선수인가 봐요. 이 농구공의 각도는요? 제가 물어봤더니 360도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등급은요? 60점 이상입니다. 여러분, 요게 또 은근히 기억이 잘 되거든요. 1등급 키 195, 1등급은요? 95점 이상이죠. 2등급 발 275mm, 75점 이상입니다. 3등급 공의 각도는 360도, 60점 이상이죠. 이렇게 1, 2, 3등급을 끝내고요. 저 농구 레슨 받고 싶은데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6자리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451-545입니다. 451-545입니다. 4등급은요. 51, 51점 이상이고요. 5등급은요. 545, 45점 이상입니다. 여러분, 점수 암기되셨죠? 1등급은요. 키 195, 95점 이상. 2등급은요. 발 275, 75점 이상. 3등급은요. 농구 공의 각도 360도, 60점 이상. 4등급은요. 451에 5등급은요. 545. 이렇게 해서 점수는 다 이상으로 기억을 하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요. 문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하면서 51점 이상이라면 몇 등급이냐? 일정 부분은 모르더라도요. 51점 이상이요. 451에 이거 기억하셔야 되죠. 4등급이구나. 그럼 55점이 나왔어요. 51점 이상이니까 이것도 4등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 점수는 끝낼게요. 장기 요양보험제도의 전체 재원, 돈이 어디에 있어서 이렇게 대상자들을 도와주냐, 이 문제인데요. 일단 본인 부담금, 보험료, 국가 지원으로 구성된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보험료 60에서 65%, 국가 지원은 조세, 세금이죠? 20%, 본인 일부 부담금 15에서 20%, 재가급여는 15% 내고요. 시설급여, 요양원 가면 20% 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국가고시 잘 나오는 거, 국민 기초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 있어요? 없어요? 기초수급권자, 뭔가 기초적인 게 안 되는 사람들이죠.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특별하니까 기억하세요. 기초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단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는요. 할인을 해주는 거지 전액 본인 부담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기초수급권자만 본인 부담금이 제로고요.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는요. 한 50%를 빼줍니다. 이 50%를요, 40에서 60%를 경감해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반 정도는 빼주는 게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야. 정확하게는 40에서 60%를 DC해준다 이거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비용을 심사한 후에 지급한다.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요, 본인이 몇 프로 낼까요? 20% 부담합니다.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비용도 20%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반 할인해준다고 했죠? 10%만 부담합니다. 아시겠죠? 장기요양 인정서와 이용계획서 비교할게요. 인정서는요. 등급이 나옵니다. 시설을 가려고 해 또는 제가 서비스를 받으려고 해 이용계획서가 있어야 돼요. 등급마다 보장받는 한도액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5등급은 뭐 100만 원이야, 1등급은 150만 원이야. 한도액을 알아야 그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금액에 따라서 본인 부담률도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한도액, 본인 부담률, 비용, 돈에 관련돼서 나오는 게 이용 계획서입니다. 이용하려면은요, 금액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등급이 나오고 서비스의 종류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인정서고요. 한도액, 본인 부담률, 비용, 돈 얘기가 나오고 역시 급여의 종류, 서비스의 종류가 나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급여, 서비스의 세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재가급여, 있을지 집 가져 집에서 받는 서비스예요. 방문 목욕,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그 밖의 서비스, 기타 재가급여, 방문 간호 등이 있습니다. 주야간 보호는요, 일정 시간만 보호해주는 거죠. 단기 보호는요, 일정 기간을 보호해줍니다. 시설급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양원, 이것이 바로 노인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입소자가 9인 이내이면서 이러면은 답이 뭐예요? 공생이다. 노인요양 공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노인요양이라는 말이 없으면 또 틀려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입소자가 10명 이상이다 하면은 노인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시설급여고요. 특별현금급여. 특별현금급여,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을 때 특별히 현금으로 준다. 이게 바로 특별현금급여인데요. 특별현금급여는 비비비,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어요. 가족요양비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족요양급여랑 달라요. 보통 우리가 이 요양보호사 따는 이유가 뭐죠? 부모님 케어하려고죠? 그건 가족요양급여고요. 가족요양비는 섬이나 벽지, 오지, 외진데 살아야 돼요. 기간이 부족하잖아요. 서비스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있으면서 이 가족이 방문 요양에 상당하는 혜택 서비스를 자기네들끼리 주고받았을 때 돈을 준다. 이걸 바로 가족요양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지 않으니까 패스하시고요. 장기요양급여의 세 가지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표준 서비스를 볼게요.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등급을 받았죠? 우리가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 대상자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대상자가 되면은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말이 길면은 암기가 안 되시죠? 개인적인 활동, 일상 생활, 신체,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이런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요, 개인적인 활동을 도와주는 거죠. 활동은 집 밖에서 합니다. 집 밖에서 하는 일로 기억하세요. 관공서에 동행한다, 대상자의 공과금 납부를 대행한다. 이게 바로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외출 시에 동행, 일상 업무의 대행, 요거는 뭘까요? 이게 바로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예요. 외출 시의 동행은요,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함께 나갑니다. 은행도 가고 관공서도 가고 병원도 가는 거예요. 일상 업무의 대행, 대상자는 집에 있고 요양보호사 혼자 업무를 대행하는 거겠죠. 약도 타오고요, 물품도 사러 나갑니다. 국가고시에서 이런 문제가 나와요.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업무 관계자와 연결한다.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요, 대출을 받아야 돼요.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려면은요, 요양보호사가요, 그 대출 담당자랑 연결해 줘야겠죠. 또 복지 혜택을 받으려고 해요. 주민센터 가서 또 그 복지 혜택 담당자랑 연결해 줘야겠죠? 이 얘기입니다. 대상자의 요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적합한 업무 관계자와 연결을 해준다는 거.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 밥 먹고 청소하고, 이게 바로 일상적인 생활이죠. 집안일, 취사, 청소, 정돈, 세탁하는 거. 장보기가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입니다. 생활을 하는데요, 집 안에 있는 건데 장보기는 사실 집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장보기를 왜 하죠? 취사하기 위해서 합니다. 밥 해먹기 위해서 장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보기는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에 들어가고요. 일반적인 물품을 구매하는 거는 취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품 구매는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아시겠죠?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신체 접촉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구강관리, 몸단장, 식사 도와주기, 체위 변경, 목욕 돕기, 화장실 이용 돕기, 세수 돕기, 머리 감기, 복주 용구 이용하기, 복주 용구죠. 관절의 구축 예방, 침대에서 휠체어 옮겨 태우기, 이런 것들은요, 몸이 다 닿아야 되기 때문에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그럼 문제에서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은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고요. 집 안에서 청소하고 빨래하는 거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죠. 일상 생활이죠. 밥 해먹고 빨래하는 거는요. 또 몸이 닿는 것은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공단에서 그 대상자, 수급자에게 줍니다. 공단은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제공한 후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 교육한다.
등급을 받으면요. 보통 1, 2, 3, 4, 5등급 또는 인지지원 등급입니다. 5등급이나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인 경우가 많아요. 노인 요양시설에서 대상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곳은 어디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노인 요양시설은요. 우리가 아는 요양원이겠죠. 요양원에 엄마가 가셨어요. 대상자, 엄마에게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고 이 시설, 요양원에서는 어디다 그 비용을 청구할까요? 본인 부담금은 우리가 내요. 그런데 또 나라에서 20% 대주는 건 됩니다. 나머지 60에서 65%는요. 시설이니까 본인 부담금 20%니까 60%겠네요.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신청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돈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일단 본인 부담금 15에서 20% 내고요. 나라에서 20% 대주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에서 내주는 겁니다. 장기요양 유효기간은 최대 2년으로 2년 후에 다시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요거 암기법 알려드릴게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면서 95점 이상이라면 몇 등급이냐? 1등급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면 요 점수로만 암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걸어가고 있는데요. 앞에 있는 남자가 키가 엄청 크더라고요. 저 실례합니다. 키가 몇 cm 정도 되시죠? 그랬더니 그 남자가 저는 키가 195cm입니다. 이러더라고요. 1등급은요. 95점 이상입니다. 195, 키 195 이렇게 기억하세요. 발 사이즈는 어떻게 되세요? 발은 좀 작아요. 275mm예요. 이러더라고요. 2등급은요. 275, 75점 이상입니다. 농구공을 들고 있는 거예요. 농구 선수인가 봐요. 이 농구공의 각도는요? 제가 물어봤더니 360도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등급은요? 60점 이상입니다. 여러분, 요게 또 은근히 기억이 잘 되거든요. 1등급 키 195, 1등급은요? 95점 이상이죠. 2등급 발 275mm, 75점 이상입니다. 3등급 공의 각도는 360도, 60점 이상이죠. 이렇게 1, 2, 3등급을 끝내고요. 저 농구 레슨 받고 싶은데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6자리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451-545입니다. 451-545입니다. 4등급은요. 51, 51점 이상이고요. 5등급은요. 545, 45점 이상입니다. 여러분, 점수 암기되셨죠? 1등급은요. 키 195, 95점 이상. 2등급은요. 발 275, 75점 이상. 3등급은요. 농구 공의 각도 360도, 60점 이상. 4등급은요. 451에 5등급은요. 545. 이렇게 해서 점수는 다 이상으로 기억을 하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요. 문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하면서 51점 이상이라면 몇 등급이냐? 일정 부분은 모르더라도요. 51점 이상이야? 451에 이거 기억하셔야 되죠? 4등급이구나. 그럼 55점이 나왔어요. 51점 이상이니까 이것도 4등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 점수는 끝낼게요. 장기 요양보험제도의 전체 재원, 돈이 어디에 있어서 이렇게 대상자들을 도와주냐, 이 문제인데요. 일단 본인 부담금, 보험료, 국가 지원으로 구성된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보험료 60에서 65%, 국가 지원은 조세, 세금이죠? 20%, 본인 일부 부담금 15에서 20%, 재가급여는 15% 내고요. 시설급여, 요양원 가면 20% 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국가고시 잘 나오는 거, 국민 기초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 있어요? 없어요? 기초수급권자, 뭔가 기초적인 게 안 되는 사람들이죠.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특별하니까 기억하세요. 기초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단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는요. 할인을 해주는 거지 전액 본인 부담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기초수급권자만 본인 부담금이 제로고요.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는요. 한 50%를 빼줍니다. 이 50%를요, 40에서 60%를 경감해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반 정도는 빼주는 게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야. 정확하게는 40에서 60%를 DC해준다 이거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비용을 심사한 후에 지급한다.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요, 본인이 몇 프로 낼까요? 20% 부담합니다.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비용도 20%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반 할인해준다고 했죠? 10%만 부담합니다. 아시겠죠? 장기요양 인정서와 이용계획서 비교할게요. 인정서는요. 등급이 나옵니다. 시설을 가려고 해 또는 제가 서비스를 받으려고 해 이용계획서가 있어야 돼요. 등급마다 보장받는 한도액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5등급은 뭐 100만 원이야, 1등급은 150만 원이야. 한도액을 알아야 그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금액에 따라서 본인 부담률도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한도액, 본인 부담률, 비용, 돈에 관련돼서 나오는 게 이용계획서입니다. 이용하려면은요, 금액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등급이 나오고 서비스의 종류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인정서고요. 한도액, 본인 부담률, 비용, 돈 얘기가 나오고 역시 급여의 종류, 서비스의 종류가 나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급여 서비스의 세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재가급여, 있을지 집 가져 집에서 받는 서비스예요. 방문 목욕,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그 밖의 서비스, 기타 재가급여, 방문 간호 등이 있습니다. 주야간 보호는요, 일정 시간만 보호해주는 거죠. 단기 보호는요, 일정 기간을 보호해줍니다. 시설급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양원, 요것이 바로 노인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입소자가 9인 이내이면서 이러면은 답이 뭐예요? 공생이다. 노인요양 공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노인요양이라는 말이 없으면 또 틀려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입소자가 10명 이상이다 하면은 노인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시설급여고요. 특별현금급여. 특별현금급여,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을 때 특별히 현금으로 준다. 이게 바로 특별현금급여인데요. 특별현금급여는 비비비,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어요. 가족요양비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족요양급여랑 달라요. 보통 우리가 이 요양보호사 따는 이유가 뭐죠? 부모님 케어하려고죠? 그건 가족요양급여고요. 가족요양비는 섬이나 벽지, 오지, 외진데 살아야 돼요. 기간이 부족하잖아요. 서비스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있으면서 이 가족이 방문 요양에 상당하는 혜택 서비스를 자기네들끼리 주고받았을 때 돈을 준다. 이걸 바로 가족요양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지 않으니까 패스하시고요. 장기요양급여의 세 가지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표준 서비스를 볼게요.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등급을 받았죠? 우리가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 대상자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대상자가 되면은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길면은 암기가 안 되시죠? 개인적인 활동, 일상 생활, 신체,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이런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요, 개인적인 활동을 도와주는 거죠. 활동은 집 밖에서 합니다. 집 밖에서 하는 일로 기억하세요. 관공서에 동행한다, 대상자의 공과금 납부를 대행한다. 이게 바로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외출 시에 동행, 일상 업무의 대행, 요거는 뭘까요? 이게 바로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예요. 외출 시에 동행은요,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함께 나갑니다. 은행도 가고 관공서도 가고 병원도 가는 거예요. 일상 업무의 대행, 대상자는 집에 있고 요양보호사 혼자 업무를 대행하는 거겠죠. 약도 타오고요, 물품도 사러 나갑니다. 국가고시에서 이런 문제가 나와요.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업무 관계자와 연결한다.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요, 대출을 받아야 돼요.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려면은요, 요양보호사가요, 그 대출 담당자랑 연결해 줘야겠죠. 또 복지 혜택을 받으려고 해요. 주민센터 가서 또 그 복지 혜택 담당자랑 연결해 줘야겠죠? 이 얘기입니다. 대상자의 요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적합한 업무 관계자와 연결을 해준다는 거.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 밥 먹고 청소하고, 이게 바로 일상적인 생활이죠. 집안일, 취사, 청소, 정돈, 세탁하는 거. 장보기가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입니다. 생활을 하는데요, 집 안에 있는 건데 장보기는 사실 집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장보기를 왜 하죠? 취사하기 위해서 합니다. 밥 해먹기 위해서 장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보기는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에 들어가고요. 일반적인 물품을 구매하는 거는 취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품 구매는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아시겠죠?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신체 접촉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구강관리, 몸단장, 식사 도와주기, 체위변경, 목욕 돕기, 화장실 이용 돕기, 세수 돕기, 머리 감기, 복주 용구 이용하기, 복주 용구죠. 관절의 구축 예방, 침대에서 휠체어 옮겨 태우기, 이런 것들은요, 몸이 다 닿아야 되기 때문에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그럼 문제에서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은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고요. 집 안에서 청소하고 빨래하는 거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죠. 일상 생활이죠. 밥 해먹고 빨래하는 거는요. 또 몸이 닿는 것은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요보한다.